간호조무사 실기문제 요약 2편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위생 단원 살펴보도록 할게요. 20년 상반기에 침상 세발간호 나왔어요. 그 특수 구강간호 대상자, 이제 폐렴으로 인해서 기관지 삽관인 환자의 대상자가 되는 내용이 나왔고요. 20년 하반기에는 통목요법, 좌욕법, 여성의 회음부 위생, 구강간호가 출제가 됐고요. 21년 상반기에는 침상 목욕 방법에서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내용이 나왔고요. 등 마사지 방법, 그리고 의치, 그래서 의치의 세척 방법에 대해서 이제 미온수에 담가놔야 되는 거, 미온수로 헹구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에 출제가 되었어요. 21년 하반기에는 남자의 회음부 간호가 나왔고요. 침상 세발, 구강 간호에서는 사용하는 소독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 침상 목욕 방법에서는 옷 입기도 포함해서 내용이 나왔었어요. 22년 상반기에는 등 마사지 대상자 해가지고 금기를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특수 구강 간호 술기 내용이 나왔고, 통목욕에서도 이제 편마비 대상자 목욕하는 방법 이런 것들 출제가 됐고, 회음부 간호 술기 자체에 대한 문제 출제가 됐고요. 22년 하반기에는 혈액 응고 환자의 구강 간호 보조 활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세가 의식이 없으면 치기를 취한다가 답이 될 수가 있었고, 치실은 혈액 응고장일 경우에는 금기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그 다음에 회음부 간호 술기가 이제 뭐 여성인 경우에 대음순, 소음순, 요도 순서로 닦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당뇨 환자 발 관리도 나왔어요. 그래서 발톱을 일자로 자르는 거, 뭐 양말은 면제품을 이용해서 신는 거, 슬리퍼 신지 않기,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내용이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개인위생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위생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목욕이 되실 수가 있죠. 침상 목욕과 통목욕 구분하실 수가 있죠. 침상 목욕 같은 경우에는 병실 온도를 22에서 23, 목욕물의 온도 기억해 주셔야 되죠. 43에서 46이에요. 체온보다 좀 높죠. 그리고 목욕은 5에서 10분 정도 짧게 해주시는 거 필요해요. 팔다리를 닦는 때 방향 있죠? 원위부에서 근위부, 말초에서 중심이에요. 팔을 닦는다 했을 때는 손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어깨 방향으로 이렇게 밀면서 닦으시는 거죠. 이유는 정맥 귀환을 돕기 위해서요. 순환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밀면서 닦아주시는 거 필요하죠. 그 목욕하는 순서가 있어요. 얼굴, 목, 양팔, 가슴, 복부, 다리, 등 회음부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얼굴이 제일 먼저인데 얼굴에서도 제일 가장 먼저 닦는 부위는 눈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셔야 되겠죠. 복부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닦아주시는데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닦으실 수 있죠. 손톱, 발톱도 정리하실 수 있는데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직선으로 자르시는 기준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다음에 통목욕 같은 경우는 물을 받아서 목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욕통의 물은 3분의 1에서 2분의 2 정도로 채우시고, 물의 온도는 37에서 43도, 그리고 20분 이내로 해주셔야겠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시는 거라서 혈관이 이완되면서 실신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배수구를 열어서 물을 빼고 머리를 수평으로 눕히는 거 취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안에서 또 문을 잠그고 목욕한다든지 하지 않도록 금해 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고, 체온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온 유지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 밖으로 나와서 이제 머리를 감는다든지 하실 때는 어깨 부위에 목욕 타올을 걸쳐준다든지 이렇게 보온 유지하는 방법들 써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회음부 간호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음부 간호인 경우에는 자세가 중요하죠. 여자 같은 경우는 배횡아이,
남자는 앙하이 자세로 최소한의 노출을 하면서 하시고, 솜을 이용할 경우에는 한 부위를 딸 때 한 번씩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자인 경우는 대음순에서 소음순 요도 순서로,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씻은 후에 건조하시는 거 필요하고, 남성인 경우에는 귀두에서 음경 부위로 표피를 젖혀서 나선 모양으로 닦아주시는 거죠. 귀두, 음경, 항문 순서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횡부 간호 후에 패드를 착용할 때도 안에서 이제 뒤방향으로 패드를 대주시는 거. 이건 뭐 기저귀 착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안쪽에서 뒷방향으로 이제 착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필요하겠어요. 자, 등 마사지 보시면 등 마사지에서는 자세가 보기 자세, 엎드린 자세죠. 보기를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라키오스토미, 기관절개까지 가지신 경우에 엎드리시면 이제 숨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측이를 취해주시는 거 필요하죠. 무의식 환자도 등 마사지 가능하죠. 그런 경우에도 측이를 취해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금기들이 있어요. 악성 종양 환자, 혈전성 정맥염, 전염력이 있는 피부염 환자, 심한 허약자, 늑골골절 환자, 등 마사지, 금기 환자들이 계실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침상 세발 살펴보시면 침상 세발에서는 베개에다 어깨 밑을 받치시고 어깨 주위에 목욕 타올을 감싸서 등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서 젖지 않도록 방지하시는 거 필요하시고, 눈도 수건으로 가려주시고 귀도 솜으로 막아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며, 두피를 문지르실 때 손톱이 아니라 손끝으로 문지르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겠죠. 구강간호 살펴보시면, 구강간호는 일반 구강간호와 특별 구강간호가 있죠. 일반 구강간호는 칫솔을 이용해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모로 치아하고 45도 각도로 유지하시고 혀도 닦아주시는 거 필요하겠어요. 치실 사용도 해주시는데 혈액응고 장애가 있다 이런 경우에 치실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더 출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별 구강간호는 여기와 같이 장기간의 금식 환자나 무의식, 고열 환자, 특별 구강간호가 필요한 대상자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때는 섭자를 이용해서 솜을 가지고 닦아주시는데 치아하고 부딪히지 않게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 고개는 흡인 예방을 위해서 옆으로 해주시고, 입안에 클로로헥시딘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노말셀라인, 멸균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닦아주실 수도 있겠죠. 보습을 위해서 입술에는 이제 바셀린을 발라주실 수 있겠죠. 위치 관리도 보시면 틀리죠. 틀니를 하실 때는 수술시, 무의식, 수면시, 경련시, 은혜경시 다 의치를 제거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수술간호에서도 나오고 검사에서도 아까 내시경 종류 중에서는 다 의치를 제거하고 가시는 게 필요하시죠. 그리고 건조하게 되면 모양이 뒤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미온수에 담가서 보관을 하시는데, 너무 투명한 통이면 이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불투명 물통에 보관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발 관리 부분에서는 당뇨발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발을 매일 씻고 발가락 사이로 견주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양말도 매일 신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슬리퍼라든지 꽉 맞는 신발이라든지 그런 거 금해 주시고, 티눈이나 상처가 있을 때는 병원을 방문해서 체위 단원 살펴보시면 여기는 단답형으로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복수천자 자세가 20년 상반기에, 20년 하반기에는 쇼크 자세가 그림 문제로 나왔고요. 관장할 때 자세 좌측 심슨 포지션이죠. 21년 상반기에는 무의식 환자 구강 간호할 때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흡인을 예방하는 자세, 21년 하반기에는 자궁경부암의 검진 체위, 세서기 포지션 취해주시면 되겠죠. 22년 상반기에 쇼크시 자세, 22년 하반기에는 단순 도뇨시 체위에서 배횡 Y 자세, 여성의 체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체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앙하이 되시겠어요. 척추수술 환자도 앙하이를 취하시고, 척추 손상 시에도 이제 척추의 선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앙하이 취하실 수 있죠.
스스로 해도 마취가 깨기 전까지는 앙하이 자세를 유지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다음에 파울러 체인 살펴보시면 옆에 그림이 있죠. 파울러 이제 폐 확장을 최대함으로써 호흡곤란을 완화하기 위한 자세가 되겠어요. 그래서 호흡이 나오면 다 파울러를 꼽아보실 수 있겠죠. 흉곽수술, 심장수술에 사용하시는 자세고요. 그 다음에 보기 자세, 등 마사지 하시는 자세죠. 그래서 여기 보기 엎드린 자세가 되실 수가 있겠어요. 구강 분비불, 백 족진, 등 근육을 휴식할 때 취하실 수 있겠어요. 측이 옆으로 누운 자세예요. 옆으로 누우면 휴식을 취하실 수도 있고 무의식 환자가 분비물 배출이 용이하게 하는 자세죠. 그래서 등 마사지 할 때 무의식 환자 등 마사지 한다 하게 되면 측이를 취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심스 포지션은 관장할 때 항문 검사 시에 적절한 체위가 되실 수가 있고요. 술융이든 골반 부위의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세예요. 요가 자세였죠. 이렇게 고양이 자세 같이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자세인데 산후 운동, 자궁의 위치 교정, 태아의 위치 교정, 월경통 완화, 직장이나 대장 검사 시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세석이, 절석이, 방광경 검사 시, 분만 등 부인과 환자 진료 시에 사용하죠. 잭나이프, 보기가 있고 등이가 있어요. 보기는 항문수술, 등이는 방광경, 요도, 카테터 삽입 시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이 상복부 검사, 당낭, 담도 수술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죠. 이 트렌델렌버그를 변형한 게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쇼크 포지션이 되시겠어요. 쇼크 환자에게 내려가는 혈류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리에서부터 이렇게 쭉 혈류들이 심장 쪽으로 모이게 해서 이제 혈압을 조금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쇼크 환자에게 적절한 제시는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되시겠어요. 잭나이프 체위에서 여기 유추천자 자세, 새우등 모양 자세 있죠? 그래서 유추에 바늘 삽입하기 편하게 하는 자세라고 보실 수. 운동 단원 살펴볼게요. 20년 상반기에는 고관절의 운동 방법이 출제가 됐고 골다공증 대상자에게 적절한 운동으로 걷기 필요하실 수 있죠. 20년 하반기에는 목관절 운동하는 수동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 나왔어요. 그림 문제로 나왔죠. 그래서 답이 측방굴곡으로 이제 체크가 될 수 있는 문제였고요. 21년 상반기에는 어깨 운동하는 수동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 나왔고 등척성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 고르시는 문제가 나왔어요. 21년 하반기에는 수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시의 주의점과 등척성 운동하는 방법이 나왔었죠. 그리고 22년 상반기에는 등장성 운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고 어깨 관절 이제 그림 문제가 또 한 번 나왔는데 외회전이 답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22년 하반기에는 팔꿈치 관절 운동하는 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얘는 이제 뭐 술기 문제라기보다는 기초간호학 교육에서 성인 문제로 출제가 된 것 같아요. 팔꿈치 구부려서 각도를 줄이는 운동이 무엇이냐 하면 굴곡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등척성 운동 종류를 고르는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벽을 미는 운동이 등척성 운동에 해당되는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운동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동에서는 이제 등장 운동하고 등척 운동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겠죠. 말 그대로 등장이라는 거는 힘만 동일하다는 거죠. 길이는 계속 변해요. 관절이 막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기 때문에 길이는 변하는데 힘은 똑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등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수영이나 걷기, 조깅, 그리고 ROM 같이 관절이 움직여지는 운동이 여기에 속하실 수가 있고 등척은 말 그대로 이제 길이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힘은 다르게 들어가지만 길이가 동일해요. 그래서 근육의 장력이 변화되는 운동인데 근력 운동하는 거, 벽밀기, 대퇴사두근, 케겔 운동 이런 것들 다 등척 운동에 속하실 수 있겠죠.
문제에서 이제 관절에 손상이 있는 대상자에게 아니면은 부동인 사람에게 하는 운동은 무엇이냐 하면은 뭐 등척성 운동이 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골관절염으로 치환술을 했다 할때 하는 운동은 등장성 운동이죠.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이 꼭 필요한 대상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를 학습을 하시는데 여기 중요한 부분 하나씩 보시면 수행 전에 목적과 절차를 설명해 주셔야겠죠. 그 각 관절에 따라서 3번씩 반복해서 운동을 시켜주시고 환자가 시행될 수 있는 관절의 범위 이상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운동을 하는데 근육에 경련이 일어났다 하면 운동을 중단하는 거 필요하시고 큰 근육부터 하고 작은 근육 순으로 하실 수가 있죠. 천천히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급격하게 하시면 안 되고 관절 옆은 잘 지지를 하면서 가까이 환자 가까이에서 운동을 시켜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자, 운동에서 사용되는 용어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굴곡 신전 되시겠죠. 굴곡은 두 골의 각이 감소한다 라고 보실 수 있죠.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굴곡이죠. 서로 멀어지는 것. 두 골의 각이 증가하는 운동은 신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외전, 내전 있죠. 외전은 사지의 정중선에서 멀어지는 게 외전이고 가까워지는 거는 내전 되실 수가 있겠죠. 외회전, 내회전이 있는데 외회전은 바깥으로 회전시키는 거고 내회전은 안으로 회전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4번, 외번 기억하시는데 이제 발바닥이 안쪽으로 향하도록 해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듯한 자세가 4번이고 새끼발가락 쪽이 들어 올려지는 상태가 외번이 되실 수가 있죠. 회전 순환이 있어요. 회전은 이제 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리도리 하는 것 좌우로 돌리는 상태가 회전이 되겠고 순환은 실제 신체의 말단이 원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상추 돌리듯이 둥글게 이제 원을 그리면서 손끝이나 발끝이 돌아가는 상태가 순환이 되실 수가 있죠. 회외 회내도 있어요. 여기 회외 회내는 전환 운동이죠. 그래서 문고리를 돌리는 때 사용하는 게 회외 회내가 되실 수가 있어요. 손바닥 쪽을 앞쪽으로 돌리는 거를 회외, 손등이 앞쪽으로 돌려주는 게 회내 되실 수가 있겠어요. 그 측방 굴곡 있죠. 고개 할 때 귀가 옆에 닿도록 하는 거 측방 굴곡 되시겠어요. 대립은 엄지와 네 손가락이 각각 부딪히게 하는 게 대립이고요. 족배굴곡, 족저굴곡 있죠. 족배굴곡은 발바닥이 다리 쪽으로 밀는 거, 발등을 잡고 발바닥 쪽으로 밀면 족저굴곡 되시겠어요. 우리가 뭐 시트를 깔 때나 자세를 유지할 때 족저굴곡을 예방하시는 거죠. 발끝이 이렇게 누워버리는 걸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환자 이동 단원 살펴보시면 20년 상반기에는 지팡이를 이용한 계단 올라가는 그림 문제, 환자 이동하는 신체 역학 이용하는 방법 문제 출제됐고요. 20년 하반기에는 목발 보행하는 방법, 침상 운반차로 옮기는 방법 출제가 됐어요. 21년 상반기에는 그림 문제로 목발 보행 3점 보행이 나왔었고요. 신체 역학 활용해서 옮기는 술기에 대한 문제 출제되었고요. 21년 하반기에는 편마비 휠체어 두는 위치에 관한 문제가 그림 문제로 나왔어요. 대상자의 건축에 이제 휠체어를 30에서 45도로 두어야 되죠. 그 고르는 문제였고요. 22년 상반기에는 신체 역학 활용하는 자세 문제 출제됐고 22년 하반기에는 수액을 유지 중인 사람의 옷 입힐 때 순서 문제 나왔고 목발 보행 3점 보행이 그림 문제로 다시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편마비 대상자 이제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방법 술기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이동할 때 이제 간호조무사가 불편한 쪽에 무릎을 지지해 주는 거 필요하죠. 그런 것들 뭐 휠체어는 건축에 놔야 되고 휠체어 손잡이를 잡는 거는 건축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이 22년 하반기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환자 이동 살펴보도록 할게요.
환자 이동에서는 신체 역학을 이용해서 이제 힘이 덜 들게 환자의 손상을 적게 하는 방법을 이용해 주시는 거죠. 첫 번째가 자신의 기저면을 넓게, 무게중심선은 기저면을 가까이 하는 거죠. 이게 다리를 버리고 무릎을 굽히는 자세 취해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자신의 허리 높이에서 일을 하도록 하시고, 이동할 방향을 향해서 마주보고 방향을 바꿀 때는 상체, 하체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돌려서 척추가 꼬이지 않게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무거운 걸 들어올릴 때는 힘의 방향으로 마주하시고, 이동하는 물체하고는 가까이 30cm 이내로 접근시키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이동하실 때는 휠체어나 침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바퀴를 잠그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리고 환자가 불편한 쪽이 있다, 마비된 쪽이 있다 할 때는 그쪽을 지지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휠체어 이동하실 때 건축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도록 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가 있고, 휠체어 이동할 때는 문턱을 오른다 할 때는 뒤쪽을 기울여서 앞바퀴를 들어올린 채로 문턱을 넘으셔야 되겠고, 문턱을 내려올 때는 뒤로 돌아서 앞바퀴를 들어올리고 내려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오르막길은 지그재그로 밀고 가고, 내리막길은 뒤로 돌아가지고 지그재그로 끌고 오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울퉁불퉁한 길은 앞바퀴를 들어 올려가지고 충격 완화를 하면서 가시는 거 필요하고, 엘리베이터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오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자, 목발 이동 보시면 목발은 겨드랑이에 손가락 두세 마디 여유 있는 위치로 하시고, 겨드랑이에 체중 부하를 실으면 안 되죠? 신경총 손상으로 목발바비가 생기실 수가 있어요. 팔꿈치는 20에서 30도 각도로 유지한다. 기억해 주시고, 2점, 3점, 4점 보행이 있는데 속도가 가장 빠른 게 2점 보행이죠. 그래서 오른쪽 목발하고 왼쪽 발이 나가고, 왼쪽 목발하고 오른쪽 발이 나가는 형태가 되실 수가 있고, 목발 중에서 제일 느린 게 4점 보행이에요. 왼쪽 목발, 오른쪽 발, 오른쪽 목발, 왼쪽 발 하나씩 찍으면서 가는 거죠. 3점 보행은 한쪽 하지가 약할 때 양쪽 목발과 환측, 그 다음에 건축이 나가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죠. 계단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올라갈 때는 건축, 목발 환측, 그리고 내려갈 때는 목발 환측, 그 다음에 건축 되실 수가 있죠. 보행기 이용할 때도 한쪽 다리가 약한 경우는 보행기 하고 환측, 그 다음에 건축이 가시고, 양쪽 다리가 약하다, 뭐 양쪽 다리 다 쓸 수 있다 할 때는 보행기 앞에 놓고 환측, 다른 환측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지팡이 위치도 그림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발이 두 개가 있으면 발 옆으로 15cm 가죠. 그리고 옆으로 또 15cm. 여기가 지팡이 닿는 위치가 되시겠어요. 평지 계단을 내려갈 때는 지팡이, 환측, 건축 되실 수가 있고, 계단을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축, 환측 순서대로. 억제대 단원 보시면 20년 하반기에는 마미보호대, 영아의 검사 시 사용하는 억제대가 되실 수 있죠.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21년 상반기에는 신체 보호대, 장갑보호에 대한 그림 문제 골라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22년 상반기에는 장갑보호대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22년 하반기에는 신체 보호대 적용할 때 이제 술기 지침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손가락 뭐 두 개를 여유를 감고 감아야 된다. 뼈가 돌출된 부위에는 패드를 대고 감아야 된다. 2시간마다 억제대를 풀고 관찰해야 된다. 이런 지침들을 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억제대 부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억제대에서는 그림하고 그 억제대의 목적하고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첫 번째가 이제 자켓 억제대가 되시겠어요. 옆에 사진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켓 억제대.
진압력이 상실된 혼돈 환자나 진정제를 투여하는 환자에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이 위에 잭킷을 적용을 하시고 고리 매듭을 채워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벨트 억제대 보시면 이 벨트 억제대는 이제 침상에 이제 여기 그림과 같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휠체어 이동 시나 이때 허리를 한 바퀴 감아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폐를 압박하지 않는지 잘 관찰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장갑 억제대 보시면 장갑은 이제 장갑 속에 손이 싸지는 형태인데 혼돈 환자나 자신의 손을 긁거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손가락은 약간 굴곡시킨 자세에서 패드로 손을 감싸고 회기붕대법을 이용해서 감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회기붕대 이제 절단된 부위나 머리를 감을 때 하는 거죠. 그 방법으로 감아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손목, 발목 억제대 여기는 가장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매듭법 우리 배우셨을 거예요. 크로버 히치 매듭법 사용하시는 억제대가 손목, 발목 억제대가 되실 수가 있죠. 손과 발의 움직임을 제한하실 수가 있어요. 클립망은 활동적인 어린이가 이제 침대 밖으로 기어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팔꿈치 억제대 여기 보이시죠? 소아에게 많이 하시는데 긁거나 상처 부위 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팔꿈치 억제대 시행하실 수 있어요. 억제대에서 또 기억하실 거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된다. 환자 보호자의 동의서를 얻어야 된다. 필요하시죠? 그리고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2시간마다는 풀어주셔야 돼요. 관절이나 피부 부위 간호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뼈의 돌출 부위에 매듭을 하는 경우에는 패드를 꼭 대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전신 억제대는 침대에 묵도록 하고 난간에 묵지 않도록 하시고 응급시 쉽게 풀리 영양 단원 살펴보도록 할게요. 20년 상반기에는 섭취량, 배설량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래서 계측 기구를 이용해서 기록해야 된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풀 수 있었고요. 연하곤란 대상자 흡인 예방하는 방법 출제가 됐어요. 20년 하반기에는 위간 영양 술기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나왔고요. 섭취량, 배설량 중에서 배설량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 출제됐어요. 21년 상반기에는 환자 일상적으로 식사 도울 때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나왔고 위간 영양할 때는 위액을 흡인을 해보고 다시 넣는 이유가 뭐냐 비간의 이제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되실 수 있죠. 21년 하반기에는 섭취량 배설량 중에서 섭취량에 대해서 출제가 됐었고요. 위간 영양, 비위간 길이 측정하는 방법 물어보는 문제 출제되었어요. 22년 상반기에는 금식 후의 식이 진행, 이제 보리차로 시작을 한다 하는 부분이었고 위간 영양 전에 흡인을 했더니 50cc 이상이 측정이 되었다. 어떻게 하느냐? 중단한다가 답인 문제가 출제가 됐죠. 22년 하반기에는 편마비 환자 식사 보조하는 방법이 출제가 됐었고요. 배설량 측정하는 기록에 대해서 이제 뭐 가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든지 기록지에 뭐 대변은 포함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이제 배설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영양에서는 섭취량 배설량이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영양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부터 음식 섭취에 대한 식사 보조가 나와 있죠. 음식을 보조를 하실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스스로 하도록 자율성 존중해 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식욕을 감퇴시키는 증상들이 있어요. 통증이라든지 피로, 열 같은 경우에는 식사 전에 미리 좀 완화시켜 주시는 게 필요하죠. 대표적인 애가 이제 통증이죠. 통증 같은 경우에
진통제를 투여해서 좀 완화된 상태에서 식사를 하시게 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요. 식사 전과 중에는 식욕을 감퇴시키는 처치라든지 치료는 좀 삼가해 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관상 안 좋은 뭐 변기라든지 배액병이라든지 피고름이 묻은 붕대라든지 이런 건 좀 안 보이게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 식욕 개선을 위해서 구강간호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구강간호는 물로 입을 헹구는 행위 등 이제 그런 것들을 시행하실 수가 있고요. 흡인 위험자 대표적인 사람이 편마비, 연하곤란 환자가 되실 수가 있죠. 편마비 환자인 경우에는 건칙의 음식물을 넣어주시는 게 필요하고, 연하곤란, 삼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물을 점도 있는 걸 주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물 종류보다는 요플레 같이 농도가 있는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필요하고,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음식물을 다 삼킨 후에 이제 넘어갔는지 확인하시고 소량씩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위관 영양 살펴보시면, 위관 영양 할 때는 이제 대부분 영양액들이 유동식 종류가 되실 수가 있고, 삽입이라든지 영양 다 모두 자세는 반자위를 취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흡인 예방을 위해서 도움이 되죠. 삽입하는 길이는 코에서 기르지나 검상돌기까지 길이를 정하실 수가 있고, 성인인 경우엔 대략 50에서 60cm 정도 되실 수가 있죠. 위관을 삽입하고 나서 위치를 확인한다든지, 영양시는 매 영양시마다 위치를 확인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영양시의 위치 확인은 언제 하냐? 매 영양시마다예요. 그래서 위치 확인하는 방법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청진과 위액을 흡입해 보는 방법, 엑스레이 촬영이 대표적이실 수가 있죠. 청진 같은 경우는 공기를 주입하고 상복부에서 청진기를 통해서 청진하실 수가 있고, 위액을 흡입할 때는 위 내용물의 색깔과 산도를 확인하실 수 있죠. 위액이니까 산성을 띠는 산도가 확인되실 수가 있고, 위액을 흡인한 다음에는 다시 넣어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서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엑스레이 촬영해서 관의 위치 확인하실 수가 있고, 위관 영양 후에는 30분 동안 체위를 유지하는 거 필요하죠. 흡인 예방이라든지 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또 영양에서 중요한 거 섭취량, 배설량 되실 수가 있죠. 아이오예요. 섭취량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이냐, 배설량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셨을 거예요. 섭취량 먼저 보시면 구강으로 섭취한 것들이 모두 섭취량에 포함되실 수가 있고, 여기와 같이 체내에 주입된 기타 용액들이 포함되실 수가 있죠. 피하로 주입된 용액이나 배관 주입액, 관장 용액도 여기에 속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얼음은 반으로 수분 양으로 측정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배설량 부분에서는 소변, 토물, 설사, 누공 부의 상처, 궤양으로부터 배액되는 것들, 흡인기구로부터 배액되는 것들이 모두 포함되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일반적인 호흡이라든지 정상적인 땀의 배설, 정상 대변은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기억하시고, 과도한 배설 단원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뇨 먼저 보시면 20년 하반기에 유치도뇨 관리하는 방법, 방광보다 아래로 위치한다, 뭐 이런 것들 내용들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21년 상반기에는 단순도뇨 술기 자체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근데 유치도뇨 술기를 포함시켜서 이제 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였고요. 21년 하반기에는 자연배뇨 돕는 방법, 유치도뇨관에서 소변 채취하는 방법, 유치도뇨관 관리 방법,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 물어보는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22년 상반기에는 단순도뇨 대상자를 골라보는 문제로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22년 하반기에는 자연배뇨 격려하는 방법이 또 출제가 됐었어요. 배변 부분 보시면 20년 상반기에는 배출관장 술기 내용, 변비 환자 간호 내용이 출제가 됐고요.
21년 상반기에는 부동환자 변기 적용하는 방법, 측이를 취하고 바로 변기를 대고 바로 누우는 자세 취하는 술기에 대한 문제 출제가 됐고요. 22년 상반기에도 관장 술기 내용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고 22년 하반기에는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 환자에게 침상분기 대는 방법에 대한 술기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됐어요. 근데 여기서 변기 이제 둥근 부위를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것도 잘 아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뾰족한 쪽이 발치고 둥근 부위가 등 쪽으로 둔부 부위를 위치하게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배뇨와 배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배뇨 부분부터 보시면 자연 배뇨를 돕는 방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배변할 때도 마찬가지죠. 프라이버시 존중하는 거, 이완할 수 있도록 따뜻한 변기, 따뜻한 물에 손 담그기, 하복부에 더운 물 주머니 대주기, 따뜻한 온요법을 사용하시면 배뇨가 일어나실 수가 있죠. 배뇨 자세를 유지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여성인 경우는 쪼그려 앉거나 남성은 선 자세를 유지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요식음 간호도 살펴보시면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는 훈련을 갖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시간을 좀 짧게 2시간 정도를 가졌다가 점차 시간을 늘리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방광을 자극하는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시고 야간류가 일어날 수 있는 저녁에 수분 섭취를 좀 제한하시고 근육의 운동을 하는 케겔 운동 하시는 거 도움이 되죠. 금기가 아니라면 수분을 2000에서 2005 정도 섭취를 하시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부 간호 신경 써주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그리고 기저귀 사용은 요식음 자체를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저귀 사용은 피해 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단순 도뇨 수유기 자체에 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한번 순서를 살펴보시면 자세, 여자는 도뇨할 때 배횡하의 자세, 남성은 아웅하이죠. 그리고 무균 세트를 펼치시고 소독을 하고, 여성은 대음순, 소음순, 요도 순서, 남자는 나선형으로 회음부를 소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도뇨관을 삽입을 해주시는데 요도가 남녀가 다르죠. 그래서 여자인 경우에는 5에서 6cm 정도 삽입을 해주시고 남성은 15에서 20cm 삽입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소변이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는 음순을 벌려서 도뇨관이 삽입될 때까지 계속 벌리고 있는 거 유지해 주시고, 소변이 나오더라도 도뇨관은 2, 3cm 더 삽입을 해서 안에 있는 방광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필요하죠. 소변을 수집을 하시고 도뇨관을 제거하고 물품 정리하는 수유기 과정 거치실 수 있겠어요. 또 배뇨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단순 도뇨와 유치 도뇨 목적 되실 수가 있겠어요. 단순 도뇨는 방광백만을 초기에 경감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죠. 근데 방광백만이 주기적으로 계속 나타나서 장기간의 자연 배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 도뇨를 하실 수 있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죠. 또한 잔뇨량 사정한다, 소변 배양 검사한다 하면은 단순 도뇨 속하실 수가 있고요. 방광 내 세척, 약물 주입, 시간당 소변 나오면 유치 도뇨 속하실 수 있겠죠. 그 유치 도뇨에서 관리 또 중요한데, 역류 예방을 위해서는 도뇨관이 꺾이거나 꼬이지 않게 유지하시고, 소변 수집 주머니는 항상 방광보다 낮게 위치하시고, 야간에는 잠그지 않고 자는 거 역류 예방을 위해서 도움이 되죠. 그리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매일 회음부관으로 시행하고, 도뇨관과 소변 수집 주머니가 분리되지 않는 폐쇄 체계 유지하고, 소변 수집 주머니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빨리 제거하는 거, 얘가 요로 감염 예방을 위해서 도움이 되실 수가 있죠. 배변 부분 보시면 침상 배변 돕기가 자세가 문제가 많이 나오죠. 스스로 둔부를 들 수 있는 경우는 무릎을 구부려서 둔부를 들고 대변기를 대주시면 되겠고요. 스스로 둔부를 들 수 없는 경우는 옆으로 돌아눕는 치기를 취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변기를 대주고 앙하이로 다시 돌려눕히시고, 변기를 뺄 때도 옆으로 돌아눕는 치기를 취하시고 다시 변기를 빼고 앙하이 자세 취해주시는 거 필요하세요.
그 변기 문제도 나오죠. 이렇게 변기가 동그랗다가 좁아지는 변기. 이런 변기 사용하실 때 둥근 부분이 등 쪽으로 가죠. 뾰족한 부분이 다리 쪽. 그래서 이 변기 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관장 술기도 순서를 좀 살펴보시면 환자가 좌측 심슨 포지션을 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 놓으시고 항문을 통해서 직장관을 배꼽 방향으로 삽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용액이 주입하고 나서는 바로 화장실 가시면 안 되고 참을 수 있을 만큼 10에서 15분 정도는 참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수돗물 관장이라든지 이렇게 높이를 가지고 뭐 1000에서 500 정도 뭐 이렇게 관장을 하는 경우에는 주입하다 복통을 호소할 때는